네,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이 문제부터 국민의힘 당권 경쟁 구도까지 좀 여쭤볼 게 많은데요.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김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받아들인다고 봐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할 가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 건데, 그거 뭐 네. 답변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의원님께서 참사 이틀 뒤에 저희 시선 집중과 인터뷰에서 이상민 장관이 좀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요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이상민 장관의 처신에도 분명히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사고의 발생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거죠. 사고의 발생 원인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네.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음. 그 후에 발언에 있어서 국민들이 듣기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니까 그게 해임 건의안이 된다는 건 좀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참사가 발생하는데 어떤 귀책 사유가 있느냐 이게 이제 초점인데 여기서 별로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이신 거죠, 의원님 말씀은? 아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그 강행 처리에 날치기 한 건데요. 네. 그 내용이 그 지금 그 참사의 과정에 책임이 있다. 발생 과정에 책임이 있다. 사전에 왜 그 조치 안 했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엉터리 해임 건의안인 것이고요. 네. 지금 그 참사의 원인이 뭐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가 지금 뭐 경찰 검수완박법 때문에 경찰밖에 수사권이 없도록 그렇게 민주당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날치기한 법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하다더니 어때냐 그것도 우선 일이지만 수사도 수사고 자기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겨가지고 지금 그 국회 국정조사도 지금 그 가결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저는 또 반대 표결을 했습니다만은. 네. 국정조사를 왜 합니까? 왜 참사가 생겼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근본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이태원에 생긴 이 안타까운 참사를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냥 이슈 던지기만 합니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고. 알겠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태원 참사를 악용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의원님께서 이제 지금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때 반대표 던지셨잖아요. 국정조사에 대해서. 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뭐 장제원 의원도 애당초 이건 이제 합의해 준 게 문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던데요.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 그때 뭔가 좀 판단을 잘못했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판단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문제는 각자 평가해 가는 것이니까 네. 저는 저대로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당 의원들이 115명이 다 똑같이 옳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그러다고 생각하면 그건 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원내대표를 맡아 있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지만 네. 저희 개인 김기현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현금 주고 부도달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게 제가 예측하건데 제가 작년 1년 동안 원내대표를 맡아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 네. 그 당시에 민주당하고 제가 수없이 많은 협상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민주당은 말로 하는 것은 전부 부도업이 나더라. 심지어 합의서를 서면도 도장을 찍어가지고 합의서를 딱 서면까지 다 해놓고서도 나중에 딴소리 하더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작년에 제가 그 원내대표를 맡아서 5월 무렵인데 합의를 하면서 이번 금년 6월부터는 우리 국민의힘이 맞는다. 국민의힘이 맞는다고 분명히 합의서에 명시해서 서명까지 다 했는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후에 금년에 와가지고 그거 다 무효라고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 맡겠다고 계속 의기장 넣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합의서에 다 서명해놓은 것까지도 나중에 와서 의기장 넣고 딴소리 하는 사람들인데 말로 예산안 다 처리되고 뭘 한다 그러는데 예산안 처리 하지도 안 하고 예산안 처리는 계속 법정 길 다 미뤄가지고 지금 15일 할지 말지도 모르는 상태로 해놔놓고 그것도 이재명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지금 떠들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 현금을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을 가결을 시켜버렸으니
그래서 현금 주고 부도원 받은 꼴이 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제가 개인적으로 했다는 뜻이죠. 뭐 각자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부 대표는 또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겠죠. 뭐. 관련해서 이 질문까지 좀 드려볼게요. 지금 권은희 의원이 표결에 그 참여를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권은희 의원이 우리 당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 아직도 우리 당 당적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몰상식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자기는 비례대표 아닙니까? 비례대표라는 게 그 당의 의사를 존중해서 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것인데, 아니, 자기는 그 당의 소신을 못 따르겠다. 그 당하고 자기는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당을 떠나야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당을 떠나면 배지를 떼게 되니까, 네. 국회의원은 계속 하고 싶고, 그러니까 스스로 떠나지는 안 하고 제명해달라 그런단 말이죠. 네. 아니, 제명해주면 국회의원 배지를 계속 갖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비양심적이고 몰상식한 거죠. 아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의 뜻하고 뭐 완전히 180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당을 떠나야 되는 것이지. 나는 계속 배지 달고 있다. 이렇게 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제명해달라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님 잠깐만요. 하여간 그러면 징계는 해야 되는데 제명은 해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글쎄 뭐 제가 당 지도부가 아닌 마당에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는 아니잖아요. 예, 예. 제가 뭐 1위원장도 아니고 또 1위원회는 또 별도로 당 지도부가 별개로 움직이니까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또 뭐 지시했다고 또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소신과 철학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소신과 철학이 뚜렷하게 그냥 당적을 버리고 탈당하시면 되잖아요. 뭐 아니 자기가 이익이 될 때는 소신과 철학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배지 달고 싶어서 그렇게 눌러앉아 있으면서 네. 다른 데 갈수록 소신과 철학이라 그러면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권 경쟁 얘기로 좀 넘어갈 텐데요. 가세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뜻으로인지 좀 잠깐 설명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게 사실 제가 작년에 6월 달인 건데요. 6월 달에 우리 당의 대표로서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국회에서 할 때 제가 그때 제시했던 그런 그 개념인데요. 우리 당이 그 지금 우파를 지향하지만 좀 더 이 좌클릭을 할 필요가 있다. 세상이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오는 것에 맞춰서 정강 정책도 좀 더 좌클릭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네. 그래서 가치도 좀 더 유연성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는 세대도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좀 더 40대 특히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 계층인데요. 네네. 세대 그 지지를 높이기 위한 활약도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도 우리가 취약 지역에 대한 그 지지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또 소득 계층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 당의 지지를 넓히기 위해서 지향해야 될 네 가지 가치, 세대, 지역, 계층 그것을 제가 요약해서 가세지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세대, 지역, 계층 줄여서 가세지계.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뭐 세대나 지역을 말씀하셨으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수도권 MZ세대 대표론도 뭐 그러니까 굳이 반대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는 그걸 반대하지 않았죠. 수도권 MZ세대만 우리가 그 지지를 받으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아니, 그 우리 호남 지역의 지지세도 확보를 해야죠. 수도권만 확보하면 됩니까? 아니, 그리고 MZ세대만 확보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취약한 계층은 사실은 40대 계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40대 뭐 그리고 30대도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약한 세대에 대해서도 다 폭넓게 봐야 되는 것이지 예. 수도권 MZ세대만 겨냥해서 갈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요. 아무튼 근데 그 수도권이 결국은 모든 선거에서 키를 쥐고 있는 지역이 수도권이다 보니까 수도권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것 같은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근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수도권 출신 인물, 그러니까 그 지역 기반이 있는 사람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 수도권 출신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수도권 출신이 대표가 되면 그럼 총선을 이겨야 되는 것인데 네. 2년 반 전에 우리 당 대표가 황교안 대표셨는데요. 네. 그 수도권 출신이잖아요. 우리가 참패했잖아요. 그 이전에 18대 19대 국회 총선을 보면. 그때 우리 당 대표는 강재섭 대표, 한 분은 또 박근혜 대표였는데 우리가 압승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역 출신이 영남일 때는 오히려 압승을 했고 수도권일 때는 우리가 참패를 했단 말이죠. 오, 예. 그러니까 당 대표의 출신 지역이 어딘지를 갖고서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건 제 말이 아니고 통계의 수치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다. 그런 전례가 있다. 예.
그 요즘 언론지상에 김장연대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장명이 잘 된 겁니까, 의원님? 이건 제가 장명한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 김장연대라고 하는 바람에 네. 그게 뭐 용어가 되었습니다만은 요즘 또 특히 이제 하도 김장 많이 담그고 있잖아요. 예. 김장철이 되다 보니까 김장연대란 말이 또 나름대로 또 뭐 같이 떠오르는 연상어가 된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우리 장제원 의원 뭐 포함해서요 많은 의원들하고 계속 만나서 의논하고 있고 예. 제가 그런 면에서 우리 당내 많은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공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 제가 가장 앞장서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에 대한 자신의 스스로의 평가이긴 합니다만은요. 네. 그런데 우리 장제원 의원하고 많은 얘기를 다 나누고 있지만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많더라. 예를 든다면 이번에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투표기에 들어갔던 국정조사 같은 것도 저는 이것은 뭐 어차피 원내대표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는 별개로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야 되겠다 해서 반대 표결을 한 것인데 네. 그 점도 우리 장제원 의원이 비슷해서 자기도 반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언론 분석은 이런 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장제원 의원이 이른바 대표적인 이른바 윤핵관 의원이고 거기다가 의원님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따로 만나셨잖아요. 이런 두 가지 어떤 요인을 종합을 해서 윤심이 우리 김기현 의원께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그걸 평가하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자기가 평가할 것이. 네. 그걸 우리 김정배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는 거,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언론에서 많은 평가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저는 뭐, 그거는 그거고, 제가 해야 될 일은 대통령하고 충분한 소통을 잘 하면서, 네. 당의 여론을 잘 수렴하고, 민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 가야 된다. 대통령하고 서로 소통이 단절되어 버린다거나 공감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우리 과거에 불과 몇 달 전에 겪었던 사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듣기도 하고 또 민심이나 당에서 돌아가는 얘기들 좀 전달하기도 하면서 충분한 공감과 소통을 이루어가는 것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게 이제 언론 분류법을 그냥 빌려와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른바 친윤 후보 단일화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뭐 우리 당에 친윤 아닌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뭐 친이란 평가 자체가 어떤 것이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유승민 전 의원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평가에 따라서 뭐 반윤이라고 뭐 평가하던데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바라겠죠. 유승민 전 대표도요. 네. 유승민 전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을 바라지 않고 실패를 바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친윤인지 아닌지 이렇게 친윤의 개념 자체가 법률적 용어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렇죠. 자꾸 친윤, 반윤 이런 용어보다도 예. 각자 뭐 주자들의 그 후보들의 그런 그 소신과 철학을 따라서 그 사람의 상품으로 평가하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룰인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윤상현 의원하고 인터뷰했거든요. 그때 윤상현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당심대 민심 반영 비율을 9대 1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현행 7대 3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피력하시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이 선수가 룰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하는 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 말씀만 계속 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고요. 그게 뭐 어떤 형태로 되든지 간에 뭐 당 지도부가 최종 결정하고 당헌 개정사니까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될 것이니까 그걸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네. 다만 원론적으로 보면 역선택의 그 실제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 데이터에 드러나고 있고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당심을 잘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당원 연수에 가서 강연을 많이 하는데 질의응답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거의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왜 당 대표를 뽑는데 우리 당 대표를 뽑는데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 당 대표를 뽑느냐. 네. 네. 그러니 우리 당 당원들은 당비를 내고 열심히 당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아마 당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